반갑습니다. 자, 55세라는 나이 어떠신가요? 이제 은퇴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코앞에 현실로 훅 다가오는 시기죠.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에서는요, 이 55세라는 기점이 여러분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굴리는 방식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는 무리하게 베팅해서 대박을 노릴 때가 아닙니다. 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철통같이 방어하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쥐어짜듯 아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완벽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은 아주 심플합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 두 번째, 3대 필수 계좌 비교. 세 번째, 3단계 행동 전략. 그리고 마지막, 흔히 하는 실수들까지. 머릿속의 생각부터 확 뜯어고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기계적인 행동 공식까지 쫙 뽑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도대체 왜 55세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걸까요? 은퇴를 준비하는 55세 직장인에게 자산관리라는 게임의 룰은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이 시점엔 계좌 선택이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솔직히 우리 30대, 40대 내내 어떤 주식 살까, 어느 종목이 대박 날까 이런 거에만 매달렸잖아요. 궁극적으로 리스크를 팍팍 감수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55세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요, 세금이랑 수수료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복리 효과를 갉아먹는 속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는 무엇에 투자하느냐보다 내 돈을 어디에 담아두느냐가 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의 액수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40대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은 오직 공격적인 자산 뻥축이었습니다. 맞죠? 하지만 55세의 목표는 180도 달라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세후 현금 흐름, 그리고 안전한 인출입니다. 이게 진짜 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투자로 대박이 났어도 나중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절반을 떼어간다면 은퇴 계획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돈을 불리는 바구니에서 내 돈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꽉 잠가두는 바구니로 생각을 완전히 갈아 끼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섹션, 3대 필수 계좌 배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도구들을 꺼내볼 시간인데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담을 세 개의 각기 다른 바구니들, 이것들은 저마다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법들, 계좌 특성들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꿀팁은 바로 시간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일반 계좌는 내가 원할 때 당장 뺄 수 있는 최고의 유동성을, ISA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중간 정도 유동성을,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돈이 꽉 묶이는 아주 낮은 유동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는요, 내 돈을 오래 묶어둘수록, 즉 유동성을 포기할수록 국가가 던져주는 세제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15.4%. 만약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뜯기는 세금입니다. 계좌에 배당금 100만 원 들어왔다고 좋아하셨나요? 일반 계좌라면 그중 15만 4천 원은 내 손에 닿기도 전에 이미 나라에서 싹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번 수익을 매번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는 정말 무서운 숫자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살벌한 15.4%의 세금이 마법처럼 0으로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ISA 계좌죠. ISA 안에서는 순이익 200만 원, 조건이 맞으면 최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단 1원도 없습니다. 완전 비과세라는 거죠. 게다가 이 한도를 넘어가도 15.4%가 아니라 9.9%라는 아주 착한 세율로 뚝 떨어집니다. 세금 부담을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초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ISA의 끝판왕 능력이 나옵니다. 바로 손익통산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익과 손실을 퉁쳐준다는 겁니다. 직장인 A씨랑 B씨를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주식으로 300만 원을 벌었는데 다른 주식에서 150만 원을 까먹었어요. 일반 계좌를 쓴 A씨는 손실은 그냥 억울하게 날리고 번 돈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다 냅니다. 미치겠죠? 하지만 ISA를 쓴 B씨는 번 돈 300만 원에서 잃은 돈 150만 원을 뺀 최종 순이익, 딱 1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합리적이고 든든한 방패 아닌가요? 자, 이제 스펙트럼의 양끝단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는 절세 혜택?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대신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하면 바로 뺄 수 있는 최강의 유동성을 자랑하죠. 반대로 연금저축은 어떨까요?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55세 이후까지 내 돈을 꽉 묶어놔야 하는 아주 빡빡한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하지만 국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돈을 오래 묶어두는 대가로 매년 6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엄청난 세액공제를 쏘아줍니다. 나중에 연금 탈 때도 5.5%에서 3.3%라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은 세금만 내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치명적인 약점, 바로 16.5%라는 페널티 세금입니다. 유동성을 포기한 대가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달달하게 잘 받아놓고 갑자기 애들 결혼 자금이나 병원비 같은 급전이 필요해서 중간에 연금저축을 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모은 원금이랑 수익 전체에 대해서 무려 16.5%의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됩니다. 수백만 원을 억울하게 토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깰 장기자금만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3단계 행동 전략입니다. 자, 이제 아하하고 무릎을 탁 치실 시간입니다. 방금까지 들으신 복잡한 이론들을 당장 여러분의 여윳돈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기계적이고 실용적인 행동 공식으로 딱 떨어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너스를 받았거나 목돈이 생겼다. 그럼 고민할 것 없이 이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돈을 넣으세요. 1단계, 당장 쓸 일 없는 노후용 장기자금이다 싶으면 연금저축이랑 IRP 한도부터 꽉꽉 채워 넣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최대로 뽑아먹는 거죠. 2단계, 그러고도 남은 돈 혹은 한 3, 4, 5년 뒤에 전세금이나 이사할 때 쓸 중기자금은 싹 다 ISA에 넣어서 비과세 혜택을 챙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1년에서 3년 안에 당장 급하게 써야 할 비상금, 이런 단기자금만 일반 계좌에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도 내 돈을 어디 넣을지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스스로에게 딱 이 세 가지 단순한 질문만 던져보세요. 첫째, 이 돈을 5년 이상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묶어둘 수 있나? 예스라면 무조건 연금저축입니다. 둘째, 한 3, 4, 5년 정도 굴리면서 세금 혜택을 쫙 뽑아먹고 싶나? 예스라면 ISA로 가시고요. 셋째, 당장 다음 달이라도 현금으로 빼서 써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나? 예스라면 무조건 일반 계좌에 두셔야 합니다.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고 쉬운 프레임워크죠? 네 번째 섹션,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입니다. 자, 이제 공들여 세워둔 여러분의 세후 현금 흐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함정들, 어떻게 피해야 할지 가드레일을 확실하게 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네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ISA의 비과세 한도랑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혜택이니까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거 정말 흔하면서도 뼈 아픈 실수인데요. 배당금 빵빵하게 주는 고배당 ETF를 그냥 일반 계좌에 덥석 사두시는 겁니다. 배당 들어올 때마다 15.4%씩 세금으로 다 뜯겨나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할 복리 마법이 팍팍 깎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곧 써야 할 급전을 연금저축에 무리하게 넣었다가 결국 깨버리고 16.5% 세금 푹전 맞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내 돈의 명확한 시간표도 없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여기저기 돈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린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딱 세 줄로 요약됩니다. 자금 납입의 최적 우선순위는 연금저축, 그 다음이 ISA, 마지막이 일반 계좌입니다. 특히 ISA는 배당이나 채권 ETF를 굴릴 때 세금을 막아주는 진짜 최고의 방패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 여러분의 모든 계좌를 이 돈이 언제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시간표에 맞춰서 철저하게 분리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금을 시간표에 따라서 제대로 세팅해 두셨나요? 당장 오늘 스마트폰 켜고 은행 앱, 증권 앱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 돈들이 언제 필요한 돈인지 단 한 줄로 명확하게 꼬리표 달아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 하나를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수년 뒤 여러분이 누리실 은퇴 후의 통장 잔고는 문자 그대로 극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이 팁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